SK가 지금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ESG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에 좀 선도 기업이 되려고 계속 좀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우주항공 섹터도 여러분들이 좀 계속 눈여겨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리오프닝 섹터도 계속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것 중에서는 그거 좀 봐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메모리 반도체. 자, 그러면 2차 전지 보면은 이제 장비 소재죠. 정말 잘 가요. 에코프로 BM이라든가 네. 이런 거 보면은. 근데 이제 이 배터리 3사 이 참 지지부진하잖아요. 오히려 좀 주가가 하락하기도 네. 하고. 이걸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상황을? 그러니까 이게 그 장비 소재주, 특히 소재주가 정말 압도적으로 강하고, 에코프로 BM이 SK 이노베이션 10조 계약을 따냈거든요. 그렇죠, 3년간. 2014년부터 이제 16년까지. 그러면서 이제 이 소재주 또 랠리가 나왔는데, 2024년부터 26년이면 아직 멀었는데, 지금 2차 전지 회사들은 2023년까지 성장은 반영을 했어요, 사실. 당겨서. 근데 그 뒤에 또 열리니까 그걸 또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더 있을 거예요, 아마. 왜냐면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가 전 세계에 사실 별로 없어요. 이것도 대량으로.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하는데, 거기 들어가는 뭐 음극재, 양극재부터 해서 SK그룹이 보니까 SK머티리얼즈가 또 실리콘 음극재 또 투자한다고 하는데, 그게 한 8,500억 정도. 이 금액이 거의 조 단위 가까이 나오거든요. 이 투자를 계속해요. 이게, 그리고 중국이야 우리나라 좀 어렵지만, 유럽의 SK 이노베이션 포드랑 12조짜리 공장 짓는다. 또 지금 삼성은 미국에 뭐 공장을 짓지 말지 아직 결정 안 했는데, 공장 짓겠죠, 조만간. 그런 결정들이 계속 나올 텐데, 그럼 결국엔 이게 전방 산업이 너무 열려 있는 거예요. 근데 만드는 업체는 제한돼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완전히 나눠 갖는 거죠. 그 대표가 결국엔 소재주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음 배터리 3사는 자기가 직접 투자를 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금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데다가, 문제는 지금 LG화학 같은 경우는 배터리 화재 사고 나니까 돈 벌면 뭐하냐 이거죠. 리콜하느라고 비용 다 나가고, 그다음 SK이노베이션은 또 물적 분할 때문에, 아, 이노베이션 투자를 하려니 이거 나중에 SK 배터리 상장할 때 하는 게 낫지 않아? 이런 좀 약간의 물적 분할 부담감 이게 있고, 그러니까 삼성 SDI만 또 혼자 잘 나갔던 거예요. 예. 이게 이제 결국 그랬던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배터리 3사의 근본적인 펀더멘탈은 좀 문제 없다고는 봐요. 그리고 LG화학이 또 리콜 악재로 나왔지만, 사실 이게 좀 물론 주주분들 입장에서 안타까운 일일 수밖에 없는 게 자꾸 연달아 나오니까. 근데 이게요, CATL도 얼마 전에 화재 사고 났어요. BYD도 중국에. 안 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너무 좀 안타까운 건 LG화학만 마치 무조건 다 전 세계에서 유일한 그냥 완전히 못난이가 된 것처럼 그렇게 좀 되는데, 물론 이제 규모가 너무 큰 게 문제긴 하죠. 예. 근데 이번 지행가의 사태만 잘 마무리되면, 전 뭐 더 이상의 추가 이런 화재 사고만 아니라면은 이게 마지막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그게 아니면 주가는 저는 복원된다고 봅니다. 분명한 건 2차 전지는 부족해요. 이게 소재만 수혜를 받는 게 아니라 배터리를 만드는 업체도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미국이 열렸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보조금 얘기 나왔잖아요. 미국 그 민주당에서. 거기서 미국에서 생산한 배터리를 탑재한 자동차는 $500를 또 추가로 준다고 하더라고요. 예. 기본적인 전기차 보조금 외에. 외에다 더 주는 거죠. 한 60만 원 더 주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것도 무시 못할 베네핏이니까 우리나라 배터리 3사도 저는 여전히 좀 매력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중소형주, 소재주 뭐 이런 쪽이 쭉 갔지만, 앞으로는 이 완성 배터리 업체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안 가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소부장이 간 거랑 비슷해요. 근데 전자가 안 가는데 계속 갈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결국엔 전자도 나중에 따라가더라고요. 그냥 그런 것처럼 요 배터리 3사도 그런 의미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2차 전지 섹터에서 덜 오른 전지주가 있을까요? 당연히 이제 삼성 SDI는 좀 많이 올랐고, SK 이노베이션하고 그다음에 LG화학은 둘 다 사실 못 올랐어요. 근데 그중에 LG화학이 너무 많이 빠졌죠, 이번에. 그 배터리 리콜 때문에. 그래서 LG화학은 이번 사태만 좀 잘 진정되고 10월 달에 아마 그 배터리 회사 상장 얘기가 나올 거예요. 날짜가 아직 안 정해졌는데, 원래는 올해 말에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지금 분위기 봐서는 내년으로 좀 연기가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그 내년이든 올해든 간에 상관없이 발표를 해주면 좋아요. 우리 언제 하겠다고. 그러면 이제 불확실성 해소되잖아요. 그러면 좀 클리어하니까 배터리 회사들도 좋게 보시고, 그 다음에 2차 전지 관련주 중에서는 소재가 많이 갔는데, 소재 안에서도요, 양극재, 음극재, 뭐 첨가재 많이 갔는데,
좀 덜 오르는 섹터가 동박입니다. 동박. 아, 동박. 음극재. SKC나 일진머티리얼즈, 솔루스 첨단 소재. 이 기업들은 기존의 양극재, 음극재보다는 좀 상승률이 낮아요. 그래서 오히려 동박 회사들 한번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뭐 탄소 관련해서 수소 관련해서 많은 이슈들이 있었는데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뭐 오늘 뉴스 보니까 탄소 포집과 관련해서도 뭐 네, 되게 사업을 있는 것 많이 같은데. 하더라고요. 사업을 많이 하고 SK그룹이요. 그러니까 SK그룹 하면 딱 떠오르는 게 통신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게 지금 이제 반도체 하이닉스랑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정유 사업이잖아요. 석유화학 사업. 근데 이 통신과 하이닉스는 당연히 좋은 이게 가져가는데 이제 정유를 버리겠다는 게 의지가 너무 강력해요. 지금 딱 보니까 채태원 회장의 의도는 정유의 미래는 없다 이렇게 보고 이걸 바꾸는 지금 과정이에요. 그래서 막 수소 사업 투자하고 배터리 사업 엄청나게 지금 투자하더라고요. 그렇지. 완전히 여기에 지금 올인하려고 하는 것 같고 배터리를 그리고 만들 때 필요한 소재까지도 다 하려고 지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SK는 앞으로 이쪽 친환경 쪽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SK가 지금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ESG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에 좀 선도 기업이 되려고 계속 좀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연휴 기간 동안, 추석 기간 동안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FOMC 회의가 네. 있고 이제 스케줄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는데 연휴 이후의 시장 어떻게 보세요? 연휴 이후에는 저는 어쨌든 좀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좀 좋아지지 개인적으로. 않을까? 이제 보통 이제 이게 통계학상으로도 연휴 이후에 좋았던 경우가 많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공교롭게도 또 FOMC가 있어서 약간 그게 불편하신 분도 있겠지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물가 지수가 발표됐는데 물가가 좀 예상보다 조금 낮게 나왔어요. 그래서 빠른 뭐 긴축은 안 할 것 같고 다만 지금 우려되는 게 미국에서도 좀 경기 둔화 우려가 조금 나오니까 그렇죠. 그게 좀 아쉽긴 해요. 근데 경기가 조금 더 명확하게 개선되는 것만 나오면 좋을 텐데 이 부분은 좀 더 다음 달 데이터까지는 확인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중국의 소매 판매 지표가 또 너무 안 좋게 나왔더라고요. 이게 7% 이상인가 나올 줄 알았는데 2%밖에 안 나온 거예요. 증가율이. 아니 이제 중국 같은 경우 오히려 디플레이션을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그러던데요. 중국이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요 이 상황이면 금리 인하도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지준율 인하를 빨리 하든지. 근데 자꾸 미루는 게 안만 봐도 그 일단 공동부유부터 빨리 정리를 하고 하려는 것 같아요. 그게 사실 주가에 좀 악재긴 하잖아요. 그렇죠. 빨리 하면 좋은데 근데 결국 이것도 시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지표가 이렇게 안 좋은 상태에서 언제까지 규제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이게 약간 어느 정도 일단락 되면 분명히 지준율이나 금리 인하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너무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긴축 쪽보다는 부양책 쪽으로 좀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이 부분은 우호적일 것 같고 그다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증시가 좀 뜨뜻미지근합니다. 이렇게 미국이 좀 빠져도 빠지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막 강하게 올라가지도 않아요. 약간 이제 굉장히 좀 재미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왜 미국이 빠져도 안 빠지냐면 지난달에 먼저 빠져버렸어요. 우리가 많이 빠졌죠. 네, 그때 우리 한국이 빠진 이유가 뭔지는 아실 거예요. 피크아웃. 그게 제일 컸어요, 사실은. 그래서 먼저 선반영됐고 미국이 뒤늦게 피크아웃 지금 나오면서 빠지는 거니까 한국이 좀 빨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하단은 지지를 할 것 같은데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런 이슈들이 좀 해소가 돼야 되겠죠. 시간 좀 당연히 걸리니까 그래서 지금은 개별 기업에 계속 좀 모멘텀을 좀 찾아보셔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지수 플레이는 좀 답답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예, 지수 쪽으로는. 예.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대형주, 수출주 중심으로 투자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네. 그분들은 정말 답답한 거죠. 이게 네. 올라야 지수도 오르고 하는데. 근데 이제 그거는 저도 지금 간다고 보진 않는데 한 달 정도만 놓고 보면 결국 올라가는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돈은 어차피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지금 경제 지표 안 좋지만 이번 달 정도 되면 말 정도 되면 미국에서 인프라 법안 뭐 투표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바이든이 굉장히 의지가 지금 강력해요. 그러니까 3조 5천억에 예, 통과 분명히 시키려고 할 겁니다. 그게 이제 통과가 되면 왜 좋냐면 미국이 실제 돈을 풀어버려요. 재정에 돈을 풀면 인프라 투자 들어가거든요. 우리나라 중간재가 많이 들어가요. 뭐 거기 당연히 반도체도 들어갈 거고 친환경 다 들어가니까 결국 이런 부분들은 한국의 낙수 효과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럼 이 부분을 누가 받느냐? 한국의 대형 업체들이 받는 거죠. 그래서 10월 달 되면 좀 대형주들 좋지 않을까. 저는 일단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추석이 끝난 이후에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섹터, 사야 되는 어떤 종목 이런 게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일단은 그 10월 달에 네. 이제 10월로 가면은 그 누리호가 발사되거든요. 아, 우주항공 또 맞아. 큰 이벤트가 있어요. 그렇죠. 예. 사실 저희 이제 오늘 찍는 이 시간에도
그 미국에서 스페이스X에 우주선이 발사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3일 동안 우주여행한대요. 진짜 이게 왜냐면 그냥 잠깐 구경하고 오는 게 아니라. 그치, 지난번에는 갔다가 그냥 내려왔죠. 그게 아니라 궤도를 3일 동안 돈대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쇼킹한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성공 저도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누리호 발사체가 다음 달에 이제 한국에서 발사가 직접 되니까 그 이벤트 본다라면 우주항공 섹터도 여러분들이 좀 계속 눈여겨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리오프닝 섹터도 계속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이번에 오늘이 뭐 베트남에서 위드 코로나 뭐 발표한다면서요? 네, 그래서 뭐 우리 한국도 민주당에서 뭐 TFT 팀 꾸린다고 하더라고요. 위드 코로나. 그러니까 지금 동남아나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로 백신 접종률이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 중심으로 해서 너무 방역만 하니까 경제가 이게 안 좋잖아요. 특히 자영업자분들도 지금 최근에 보니까 뭐 약간 뭐 자살하신 분도 계신 것 같고 그래서 정부도 이거를 당연히 알기 때문에 그냥 마냥 확진자 줄겠지 이럴 수도 좀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마 위드 코로나 쪽으로 좀 가긴 갈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라면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좀 역시 시장에 전면에 나설 가능성이 있으니까 특히 리오프닝 관련해서 제일 피해봤던 섹터가 어디냐면 해외여행. 해외여행. 그게 제일 안 좋았잖아요. 아니 뭐 하나투어도 직원들 복귀한다고. 예. 그래서 주가 올라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여행사들도 이제는 좀 이제는 오겠구나. 그러니까 그 사업하신 분들이 더 잘할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지, 감이 딱 오는 거지. 그래서 이거 보면은 해외여행이 이제 가시화 될 수는 있겠구나. 그럼 거기에 관련된 회사들이 당연히 주목받겠죠. 그러니까 뭐 외국인 카지노, 외국인 면세점, 또 항공, 여행 이런 쪽에 대한 그 기업들도 여러분들이 좀 계속 체크하셔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기업들 중에서는 역시 그 2차 전지는 뭐 너무 친환경은 그렇죠. 이제 다 아니까 뭐 친환경 쪽 보는 이거는 이제 그냥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고 그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것 중에서는 그거 좀 봐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메모리 반도체. 왜냐면 삼성이 어쨌든 일단 투자하기로 했어요. 240조 중에 200조를 반도체 투자하는데 200조 중에 50조가 M&A고요. 150조잖아요. 이거를 나눠요. 근데 그 중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비메모리예요. 빨리 스케줄 당겨가지고. 근데 왜 제가 비메모리 말씀드려요? 요새 주가가 안 갔어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렇죠. 소부장 기업들 있잖아요. 맞아요. 삼성전자는 하이닉스 안 가니까 그냥 지지부진해요. 그래서 추석 연휴 이후에는 또 이런 투자에 대한 기대감 나오면서 한번 또 움직일 수 있는 모멘텀이 나올 수 있으니까 비메모리 소부장 특히 미국의 그 삼성과 같이 가는 기업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공장 아마 지을 거예요. 같이 따라가서. 그럼 거기 같이 연관된 기업들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그 우주항공 말씀하셨는데 우주항공에서는 개인적으로 어디를 좀 탑픽으로 보세요? 왜냐하면 중소형 가운데서 찾는 게 낫냐 아니면 하나같이 좀 큰 기업에서 찾는 게 낫냐 좀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저는 근데 이제 중소형주들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많이 오른 것도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저는 우리 한국의 그 방산업체들이 좋은 것 같아요. 방산주들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돈을 벌면서 하나를 하는데 왜냐하면 우주항공 하나만 올인하기가 어려운 게 우주항공 해가지고 지금 아직은 적자가 날 수밖에 없어요. 아직은 그게 뭐 대중화된 것도 아니고 정부 지원도 받아야 되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방산업체들은 돈을 지금 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정부에서도 좀 뭐 이번에 보니까 국방비 보니까 예산 중에 옛날에는 해외에서 무기 구입하는 것도 많았어요. 근데 이 방위력 개선비의 80%를 한국이 집중하겠대요. 우리나라 방산회사들한테 받는 거거든요. 수주를. 그러면 되게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대형 방산주 위주로 투자하시는 것도 저는 좀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님과 함께 또 좋은 시간 보냈고요. 바쁘신 일이 빨리 끝나야 우리가 또 좀 길게 방송을 만드는데 알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인사이트 감사합니다. 네, 추석 연휴 잘 보내십시오. 네.